이 아날로그형 이른바 아재가 디지털 노마드로 변신할 수 있었던 이유 몇 가지를 틀을 깨는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안전하게 기성의 틀을 깨는 변화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존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범위보다 훨씬 더 넓고 깊은 범위로 들어가시게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3프로TV 진행하고 있는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디지털 노마드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요.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디지털이라는 큰 주제로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어떻게 보면 기적 같은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많이 보시는 3프로TV가 디지털 콘텐츠를 만드는 이 채널 아닙니까? 근데요, 제가 이 3프로TV를 제작하고 진행하기 전에는요, 유튜브를 비롯한 이런 디지털 콘텐츠를 한 번도 시청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2018년 1월에요. 저희가 팟캐스트 경제의 신과 함께로 경제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저는 인스타 계정도 없고 틱톡도 해본 적이 없고요. 그저 페이스북에서 간혹 저의 일상과 저희 가족의 자랑거리 이런 걸 올리던 그야말로 아날로그형 아재였고 지금도 큰 변화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저는요, 아침에 일어나면 방송 준비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만은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지켜온 루틴대로 종이신문 서너 개를 다 읽고요. 그리고 모바일 뱅킹도 별로 이용을 하지 않고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주식도 이 스마트폰으로 한 번도 주문해 보지 않은 어쩌면 20세기형 아날로그 아재의 전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저처럼 전형적인, 제가 올해 55세입니다만 이 아날로그형 이른바 아재가 이 디지털 노마드로 변신할 수 있었던 이유 몇 가지를 나눠볼까 합니다. 평상시에 저는요, 이 세상의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대응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종이신문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정기적으로 보게 했고요. 그리고 쏟아지는 정보들을 내가 어떻게 처리하고 그거를 나의 투자, 나의 직업, 나의 사업에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전략적 판단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요, 부가가치가 있는 일에 나의 중년을 보내야 되겠다 이런 결론이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디지털 콘텐츠를 가만히 보시면 저희를 소비해주는, 저희 콘텐츠를 소비해주는 소비자들, 그리고 콘텐츠를 주시는 콘텐츠 프로바이더들이죠. 이 콘텐츠에 있는 분들, 그리고 그분들을 대중들과 연결하고 있는 저와 이 3프로들이 비교적 다 만족스러운 그런 결과들을 내고 있습니다. 부가가치가 있는 일이고요. 그 부가가치를 어떻게 이 세 파티를 잘 균형감 있게 나눌 것인가를 항상 생각해 왔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어떤 콘텐츠를 만들면서 아주 협소한 대중들과 소통하면서 만드시더군요. 그러니까 그 부가가치가 굉장히 협소해지죠. 그래서 지속성을 갖기 힘든 그런 콘텐츠가 되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저는 이 콘텐츠를 만들기 초기부터 대중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대중성을 갖추게 되면 어떻게 보면 부가가치를 풍성하게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 3프로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가가치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고민한 결과 중에 하나가 철저한 콜라보였습니다. 3프로TV 자체가 저하고 이진우라는 기자 출신의 경제 전문가, 그리고 이 팟캐스트계의 거의 독보적인 존재 역할을 했던 정영진 정프로, 이 세 사람이 처음부터 같이 했는데 어떠십니까 여러분? 저희 세 사람이 이렇게 처음부터 잘 맞아 돌아가는 그런 이 삼형제 같은 그런 존재들로 보이시나요? 각기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향도 틀리고 성향도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포함한 이 세 사람이 콜라보를 시작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저희 3프로TV는 다른 디지털 콘텐츠를 만드는 분들과 굉장히 호방하게 교류하면서 저희의 대중성을 더 넓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근무했던 금융시장에는요, 이 아날로그식의 어떤 경쟁 그리고 평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익숙한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저도 거기서 임원의 역할을 꽤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요. 점유율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경쟁사와의 경쟁에서 우리가 이기냐 지냐 이런 거로 이제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 디지털이라는 환경은 어떻게 보면 같이 콜라보해서 더 판을 키우고 그 판이 키워지는 부가가치를 서로 쉐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인 것을 저희가 처음부터 알게 됐고, 그런 방향으로 비즈니스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존의 틀을 깨는 어떤 변화가 이런 콜라보의 시작이었는데, 저희가 처음에 콘텐츠를 만들 때 방송국 시스템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방송국 시스템이라는 것은 굉장히 지명도가 있는 몇 분을 모셔서 진행자 한 사람이 돌려가면서 질문을 한다든지 이런 인터뷰의 형태가 됐는데, 저희는 진행자가 세 사람이고 한 분의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는 그분을 모셔서 10분, 20분이 아니고 1시간, 2시간, 심한 경우에는 3시간씩 저희가 궁금한 걸 물어봤죠. 틀을 깨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안전하게 기성의 틀을 깨는 변화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저희의 시도에 굉장히 초기부터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셨고, 이러한 콘텐츠에 필요가 있었다라는 그런 반응들을 해주시고, 저희가 초기에 굉장히 빨리 성장하고 포지셔닝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경제적 자유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많이 했습니다. 저는 한 20여 년간의 금융사 직원 임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비교적 경제적인 자유가 있는 상태에서 팟캐스트와 유튜브라는 또 이 디지털 콘텐츠라는 새로운 영역에 도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 단기적인 이익이라든지 어쩌면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한 어떤 아주 단기적인 비즈니스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좋은 환경이었는데, 모든 분들이 아마 그렇게 하기는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콘텐츠를 비롯한 디지털 세계에 들어오실 때도 병행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수익 모델을 가지고 계시고, 이 수익 모델을 그냥 올인해서 어떤 결과를 얻겠다라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결과도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략적 선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스스로의 경제적 자유를 얻으실 수 있는 노하우나 또 그런 방법에 대해서 늘 고민하면서 디지털 콘텐츠나 뭐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의 직업, 사업 이런 것들을 조금씩 시부터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도 여러분 고생하시죠? 저도 며칠 전에 백신을 드디어 맞았습니다만, 이 코로나19라는 녀석이 정말 우리의 삶도 그리고 우리의 경제도 우리의 재테크와 사업도 아주 판 자체를 흔들어 버리는 변화를 가져왔잖아요. 제가 하고 있는 3프로TV를 비롯한 디지털 콘텐츠를 만드는 일의 환경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이전에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 중에 하나가 강연회였습니다. 굉장히 좋은 콘텐츠를 가시는 분들을 모으고 정말 많은 분들을 큰 강당에 이렇게 모이게 해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이 강연을 해서 굉장히 큰 호응을 받기도 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2019년 9월인데요. 어느 대학교 강당을 빌려서 했는데 이틀 동안 3,600명의 이런 청중들이 와서 그 강연을 아주 즐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추억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오자마자 저는 굉장히 큰 고민에 빠졌었습니다. 이 직원들을
월급을 줘야 되고 또 시설을 대여해야 되는 이런 비용들을 그런 데서 많이 충당을 해왔는데 그 비즈니스 모델이 딱 단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그러지 말고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거를 온라인으로 한번 이 청중들 만나면 어떻겠냐 이런 제언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해봤는데요. 지금은 제가 그 일을 안 했으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에게는 굉장히 큰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작년 말부터 3프로 주식대학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그거를 봄, 여름, 가을, 겨울 한 학기씩 이렇게 해서 좋은 강연 교육 프로그램을 디지털 콘텐츠화해서 여러분들께 이런 앱을 비롯해서 또 네이버의 시스템을 활용해서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는 이 강연을 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저희 시스템을 통해서 그 강연들이 여러분들 곁으로 가고 있고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하물며 제가 주말에 가족들과 여행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지금까지 매출이 얼마 달성이 됐는가, 어떤 진도로 팔리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통해서 다음엔 좀 더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반응들도 그때그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거죠.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저희가 갖게 됐고 그 전의 성과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또 여러분들도 굉장히 편리하게 저희 컨텐츠를 소비하실 수 있게 됐죠. 어쩌면 코로나19가 저에게 주어진 환경을 비교적 순조롭게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란 녀석이요, 저에게 이런 기회를 줬지만 사실은 우리 사회, 글로벌 어떤 금융 환경 또 경제 환경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변화, 그 중에서도 양극화를 주죠. 최근에 저도 이런 밖에 이렇게 길을 다닌다든지 아니면 지하 상가를 이렇게 다녀보면 빈 가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버티다 어쩔 수 없이 폐업을 결정한 그런 소상공인 여러분들 그리고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그런 예들을 보면서 이 환경이라는 게 이 코로나19가 촉발시킨 거지만 단기간에 그치거나 아니면 코로나19가 다시 회복이 된다고 해서 예전 같은 비즈니스 모델이 다시 성업되는 그런 환경으로 바뀔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적응하셔야 되는데 그 적응점의 가장 중요한 테마가 아마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게 되는 디지털에 관련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디지털을 만들고 유통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요. 이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동시에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거였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컨텐츠를 만드는 저희나 또 컨텐츠를 제공하는 분이나 또 컨텐츠를 소비하는 모든 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바로 이 디지털 생태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3프로 주식대학이라는 이 교육 프로그램을 네이버 스마트 쇼핑 플랫폼을 활용해서 한번 매출을 해봤거든요. 이 무료 아닙니까? 스마트 쇼핑 플랫폼을 이용하는 게 저희에게 초기 투자 비용을 거의 안 들이고 디지털 콘텐츠를 유통할 수 있게끔 해줬고요. 그리고 그 초기 투자 비용이 없었기 때문에 가격을 낮출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 아날로그나 다른 형태의 매출을 하는 분들에 비해서 비교적 많은 매출을 하게 되다 보니까 컨텐츠를 주신 분들에게 비교적 후한 보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는 합리적인 소비를 하실 수 있고 또 컨텐츠의 근원인 이 컨텐츠 프로바이더들도 다른 데서 강연을 하고 다른 데서 이런 컨텐츠를 주시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보상을 받게 되고 그걸 매개하는 저희 3프로 TV도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갖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다른 형태로 저희가 계속 집착을 하고
이 코로나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런 디지털 어떤 유통의 생태계에 편입되지 않았다면 오늘의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은 있지 않았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아마 소비자들에게는 훨씬 더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컨텐츠를 주시는 분들에게도 더 많은 보상을 줄 수 있는 이런 지속 가능한 성장이 이런 코로나 환경이 다시 없어진다 하더라도 아마 계속 되어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경험을 저희가 직전 1년 동안 2년 동안 해왔던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비즈니스를 키워갈 어떤 역량이 좀 보강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경쟁이 아닌 보완의 관계가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어떤 방송에서 한두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3프로TV를 잘 경영하고 또 여러분께 호응을 받게 되는 상태가 되면 또 다른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3프로TV가 한국의 투자자들이 조금 더 지혜로워지고 좋은 판단을 하실 수 있는 이런 장을 만들었다. 뭐 저희가 다 한 건 아닙니다만 그 중에 일부의 역할을 했다라고들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십니다. 실제로 그런 응원의 메시지들도 많이 받는데요. 한 가지 걱정이 생겼습니다. 언젠가부터요. 우리 투자자들이 굉장히 현명해지면 아마 우리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분들보다 예를 들면 선진국, 그중에서도 미국으로 투자처를 옮기는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시가총액 비중에서요, 미국이 차지하는 게 반이 넘습니다. 한국은 불과 1% 조금 넘는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혁신 기업들이 훨씬 많고 미국의 회계, 제도, 금융시장의 어떤 투명성, 이런 것들이 우리보다 객관적으로 뛰어납니다. 그리고 역사도 오래돼서 안정성도 있죠. 그러면 지금 같은 디지털 시대, 온라인 시대에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자라고 한국에서 돈을 벌었다고 한국에만 투자하라는 법은 없고, 이미 많은 분들이 서학게임이란 이름으로 미국에 투자하고 계시죠. 그런데 투자의 지혜가, 그리고 날리지 베이스가 계속 넓으면 넓어질수록 그런 분들은 늘어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의 주식시장의 수요 기반이 많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죠. 요즘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을 좀 판다 그러는데 그걸 다 개인 투자자들이 받아내고 있는데, 이 개인 투자자들마저 미국으로 가버리면 어떨까, 이런 걱정을 몇 달 전서부터 하게 됐고요. 그러면 우리 기업이 바뀌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들을 잘 교육하고 변화하는데 기여하는 무언가를 하면 저희가 3프로TV를 만들어서 투자자들을 지혜롭게 하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 금융시장, 우리 자본시장에 조금의 기여를 더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후배들에게 3프로TV 및 이런 디지털 콘텐츠를 만드는 일들을 조금씩 더 많이 하게 하고, 요즘에 아마 저희 3프로TV에 제가 예전만큼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 일들을 이제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게 어떤 형태, 경영대학원이 될는지 아니면 어떤 형태의 다른 교육 형태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기업을 운영하는 미래의 경영진들을 잘 교육시키고 글로벌라이제이션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좀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런 생각을 왜 했나 생각해 보니까 제가 3프로TV라는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고 나니까 그 다음 저의 인생의 계획도 그 축선상에서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뭐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런 디지털 쪽의 비즈니스를 하시게 되면 굉장히 선명하게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한 계획이 짜지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존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범위보다
훨씬 더 넓고 깊은 범위로 들어가시게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고 또 이런 시도를 하게 될 줄 몰랐는데 그 세계에 조금씩 더 집중하게 되고 또 성과를 조금씩 더 내게 되면서 저 스스로도 깜짝 놀라는 생각의 어떤 범위의 확장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좋은 결과를 얻으셔서 그런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의 범위를 크게 넓히는 그런 일들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